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성균 씨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는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경찰은 이성균 씨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전직 영화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관련 내용을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성균 씨의 수사 정보 입건된 지 5일 만에 언론 보도로 알려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경찰의 수사 정보가 어떻게 외부로 흘러갔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 10월 14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성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되게 되었는데요. 네. 이로부터 닷새 후죠. 10월 19일에 이제 최초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어떤 내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수사 관련된 사항들이 공개될 수 있었는지, 어떤 수사 과정이 특정 언론사에게 유출된 경위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된 거고요. 네네. 결국 협박범의 제보로 인해서 이제 이 마약 관련 수사가 시작된 것은 맞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너무 무리한 수사라던가 법에 위배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남부청이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물론 이제 인천청이 아니라 경기 남부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경찰이 또 같은 경찰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제시고 감사기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그러니까 이성균 씨의 마약 관련 수사는요, 인천경찰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천경찰청이 직접 이 인근의 경기 남부청에게 수사정보 유출 경위 파악을 의뢰하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사건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특히 이런 내용, 수사 관련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공개된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건, 그러니까 수사 유출 경위에 대해서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제19 감사기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들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서요. 경기 남부청이 이와 관련된 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쨌든 같은 큰 경찰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도 있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압수수색도 단행한 것으로 보이고 워낙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 결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 남부청으로서도 당연히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서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 결국 그 경위 혹시라도 수사 과정에 있어서 사실 당연히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관련 법에 따라서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거고 네네.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그 정보들은 절대 노출돼서는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출이 있었다면 사실 빠른 증거 확보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예. 이 과정에서 지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요. 소속 직원의 휴대전화라던가 그 외의 개인 전자장비, 수사 자료 등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대폰, 휴대전화라던가 전자기기에 만약 어떤 수사 자료가 전달되거나 유출되거나 누군가에게 제공된 흔적이 있다면은 빠르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단 자료들이 이제 수집이 되었다면은 이 조사들을 뭐 포렌식 등 이제 조사를 한다면은 충분히 사실관계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러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직원의 휴대전화 또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결정적인 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확실을 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은 사실 휴대전화라든가 전자장비에 어떤 상황이나 자료, 그 내용들이 전달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부분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 안타깝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마약 관련된 수사는요, 제보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누구나 내사 단계가 필요하고 마약 예, 예. 범죄라는 특성상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을 해서 수사가 개시가 되게 되고요. 물론 제보가 있다고 해서 모두 유죄인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그 제보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통화한 기록이나 서로 만난 기록들이 있는지 그 외 구체적인 정황들을 이제 수사에 관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보자의 진술, 제보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우리 형법의 대원칙이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일단 유죄로 확정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고 그에 따라서 무죄에 추정된다는 뜻은 무죄인 것처럼 일단 다뤄져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빨리 언론에 이 부분이 공개가 되게 되고 이제 10월 19일에 최초의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거의 3개월 가량을 끊임없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게 되고 세 차례의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포토 라인 앞에 서게 되고 그 과정이 그대로 생중계가 되면서 사실 개인이 느꼈을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컸을 것이고 당연히 마약 관련해서는 수사를 받고 그에 따라 진행이 돼야겠지만 그 마약과 관련 없는 그런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유출된 부분 그 유출의 예, 예.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이런 압수물이나 이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수사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느냐 계속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수사 과정에서 좀 들여다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입건된 10월 그리고 11월, 12월 이 두 달간에 거쳐서 세 차례의 그 공개 소환 조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당연히 이제 소환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또 관심을 받았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딱 공개 수사가 잘못됐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오히려 비공개 수사, 밀실 수사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의 비공개성이라던가 또 문제점을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개 수사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노출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마약 수사의 그 특성상 애초에 제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지만 좀 더 탄탄하게 내사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물증을 확보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공개됐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도 이번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성균 씨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전직 영화배우 A 씨, 또 유흥업소 여실장 B 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까? 네, 이 전직 영화 배우로 알려진 이 A 씨는 이제 단역으로 몇 차례 영화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예.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당시 이제 아이를 안고 나와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이성균 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제 5천만 원 정도를 갈취한 것으로 해서 공갈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유흥업소 여실장의 경우에는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였잖아요. 이 부분에 더해서 공갈 혐의 3억 원 가량을 공갈로서 취득한 이 공갈 혐의까지 더해져서 기소가 된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A 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그렇죠. 있고 이미. 그리고 B 씨 같은 경우는 마약 투약 전과 육범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이 두 사람에 대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이제 예, 예. 본인들이 오히려 더 잘못한 사람들인데 이 부분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돈을 실제로 강취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혐의들 뭐 마약 관련 혐의나 이전에 사기 전과가 있었다는 부분 자체가 어떤 형량에 있어서 바로 가중적인 요소로 판단이 된다고 보기보다는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현재 뭐 어느 정도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구체적으로 사안의 경위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지만 양형에 있어서 어쨌든 이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른 이슈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수 김재중 씨가 이른바 사생 택시를 찍은 영상과 글을 올리면서 공개 저격을 했는데 일단 이 사생 택시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생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네. 사생이라는 말이 뭐 연예인의 주거지나 가족들이 사는 곳 아니면 사생활에 관련된 비공개 일정을 무리하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그런 개인이나 무리를 일컬어서 우리가 사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예. 이 사생 택시는요. 이런 사생팬들의 물론
애초에는 부탁을 받아서 시작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택시들이 이 부분을 아예 영업적으로 하면서 연예인의 스케줄을 구간마다 따라다니고 집이나 뭐 뒤풀이 장소, 그 외 사생활 관련된 스케줄을 모두 함께 동행을 하면서 사생 팬들을 그 가까운 장소에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김세중 씨가요, 이른바 이 사생 택시를 찍은 영상과 함께 이 사생 택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다시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그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제 김세중 씨가 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생 택시 관련된 이런 홍보 영상도 함께 올렸는데요. 예. 뭐 언제까지나 당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TV 속 드라마에서만 볼 건가? 우리와 함께 투어를 통해서 함께 직접 하자.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그런 영상도 함께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워낙 김재중 씨야 아시아권에서 워낙 스타이기도 하고 많은 팬들이 이 김재중 씨를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네. 사생은 스토킹과 관련된 행위거든요. 이건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인데 이 부분이 어떤 택시의 영업과 맞물려서 이제 택시 업체들은 나는 지금 팬들이 원해서 한 것이지 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김재중 씨에게 말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런 부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연 이제 이거를 이제 팬심으로만 치부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김재중 씨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스타들이 고통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기 때문에 스타에 대한 팬심으로만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팬심, 이게 김재중 씨도 제가 인터뷰에서 정말 안타깝게 느껴졌던 부분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공개된 스케줄을 할 때는 당연히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연하겠지만 개인적인 일정까지도 이렇게 모두가 공개가 돼야 된다면은 사실 두려운 마음이 클 거잖아요. 최근에 이게 팬심이 넘어서 이건 팬심이라고 볼 수 없죠. 팬심이라고 한다면 그 스타를 응원하고 좋아하는 마음까지가 팬심인 것이지 예. 이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괴롭고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물리적으로도 피해를 본다면 이건 범죄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뭐 기획사나 스타들도 이런 잘못된 사생팬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도 최근에 이제 가수 정은지 씨를 오랜 기간 스토킹했던 50대 여성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으로 스토킹 관련 범죄로서 선고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 특례법상 이런 행위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수백 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까지 따라오고 이런 행위들은 명백하게 스토킹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예. 관련 법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재중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사생 택시에 대한 이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생 택시 업체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이제 처벌이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스토킹 처벌법상으로 이제 스토킹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보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뭐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그와 관련된 행위들을 이제 스토킹 행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업체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스토킹 행위에 가담하고 있냐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한 1회 정도, 뭐 1, 2회 정도 뭐 팬의 부탁에 따라서 이걸 동행하고 데려다 준 것에 불과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 아주 영업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해가면서 네, 뭐 스케줄 앞서처럼 뭐 광고를 그렇죠. 했던 것처럼이라든지. 그렇죠. 예. 뭐 동선마다 아니면 무전기를 가지고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이 스타를 따라붙는 그런 행위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스토킹 처벌법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사생 팬들이 불법적으로 주거 침입을 한다거나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들의 물건을 함부로 절도를 해온다거나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는 일, 뭐 심지어 뭐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축구 선수를 촬영하면서 이걸 자랑하듯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이거 다 불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행동에 가담하는 업체들도 당연히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재중 씨의 사생택시 피해 토론 관련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